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2026년 바뀌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일자리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갔는데 담당자가 복지관 가보세요 하더라고요. 복지관 가니까 시니어 클럽에 문의하세요 하고요. 시니어 클럽 전화하니까 그건 실버 인력뱅크 일이에요 합니다. 그럼 실버 인력뱅크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대한노인회로 가야 하나요? 머리가 아프시죠? 발품만 팔다가 에이, 그냥 됐어 하고 포기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거예요. 겨우 일자리 신청했는데 막상 일 시작하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싶은 거죠. 체력이 안 되는데 현장 일을 배정받으시거나요. 평생 사무직으로 일하셨는데 단순 노무만 하라고 하거나요. 내가 이런 대우받으려고 신청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제도 자체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공익활동이 뭔지, 역량활용이 뭔지, 공동체 사업단은 또 뭔지. 전문가도 헷갈리는데 처음 접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 사업단, 그리고 취업알선형. 이 4가지를 정확히 구분만 하시면요. 나한테 맞는 건 이거구나 딱 아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발품 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기관 저 기관 헤매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4가지 일자리가 정확히 뭔지 아실 거예요. 둘째, 내게 맞는 일자리가 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셋째,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바로 공익활동입니다. 공익활동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보다는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이웃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9만 원 받으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노노케어. 이건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요.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약은 드셨어요? 물어보고요. 말벗도 되어드리고 안부도 확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스쿨존 교통지도. 아이들 등하굣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천천히 건너가렴, 차 조심해 하면서요.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시는 일이죠. 세 번째, 공공시설 봉사. 복지관이나 도서관, 공원 같은 데서요. 환경 정리하시거나 안내 업무 도와주시는 거예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여기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센터 가서요. 식사 준비 도와드리거나 청소 같은 걸 하세요. 보시다시피요. 공익활동은 체력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서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걸어야 하는 날도 있죠. 그런데 막노동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일하느냐? 한 달에 30시간 이상이에요. 하루로 따지면 대략 3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2~3번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주 2회, 하루 3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여름이랑 겨울엔 활동 시간을 줄여줘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어르신들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는 여름철, 12월부터 2월까지는 겨울철로 보고요. 이때는 한 달에 15시간만 하셔도 돼요. 배려해주는 거죠. 자, 그럼 돈은 얼마 받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29만 원이에요. 이건 2025년 기준입니다. 작년인 2024년엔 27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29만 원을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금이 떼이거든요. 공익활동 활동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소득세 3.3%가 나갑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만 원 정도 세금 떼이고요.
실제로 손에 쥐시는 돈은 대략 27만 9천 원 정도 되세요.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공익활동은 아무나 못합니다. 첫 번째 조건 나이. 만 65세 이상이셔야 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65세 이상 중에 신청자가 없으면요. 60세부터 64세까지 중에서 차상위계층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요. 기본은 6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번째 조건 기초연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혹은 직영연금 받으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기초연금이 뭐냐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요.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정부에서 매달 주는 돈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 기준이 있어요. 혼자 사시면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면 340만 8천 원 이하여야 해요. 이 기준 안에 드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공익활동 신청하려면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하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가? 둘, 기초연금 받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은 신청 못하세요. 첫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안 돼요. 다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둘째, 직장 다니시는 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시면 안 됩니다. 이미 직장 있으시잖아요. 셋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은 참여 어려워요. 건강 상태가 일하시기 힘든 수준이라는 뜻이니까요. 넷째, 다른 정부 일자리 하고 계신 분. 이미 다른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이시면 중복으로 못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29만 원? 그거 가지고 뭘 해? 맞아요.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공익활동은 원래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거든요. 대신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나, 시간 부담이 적어요. 한 달에 30시간이면 하루에 2~3시간만 나가시면 돼요. 본인 시간 여유 있으시면서 용돈벌이 하시기 딱 좋죠. 둘, 몸이 많이 안 힘들어요. 물론 서 계셔야 하거나 걸으셔야 하는 날도 있지만요. 막노동처럼 힘든 건 절대 아니에요. 셋,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집에만 계시면 우울하시잖아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시면요. 건강에도 좋고 마음도 밝아지세요. 실제로 공익활동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요. 우울증이 나았다, 의료비가 줄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72세 되신 김모 어르신인데요.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서울 살고 본인은 지방에 혼자 계시죠. 처음에는 집에만 계셨대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밥도 대충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운이 없어지시더래요. 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시고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공익활동 신청하라고 연락이 왔대요. 처음엔 뭐하러 그걸 해 하셨는데요. 자식이 엄마 한번 해보세요 해서 신청하셨대요. 배정받은 일이 뭐였냐? 노노케어였어요. 본인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 댁에 일주일에 3번 방문하는 거였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몇 달 하다 보니까요. 본인도 기다려지시더래요. 방문하시는 어르신이 본인 보고 좋아하시니까요. 김 선생님 오셨네. 오늘도 왔어? 하면서 반겨주시니까요. 그렇게 1년 하시더니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나도 누군가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드셨대요. 돈은 29만 원밖에 안 되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더라고요. 이게 공익활동의 진짜 가치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정리하면요. 공익활동은 이런 분께 맞습니다. 마이너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마이너스 돈보다 보람을 찾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시간 여유 있으시면서 가볍게 일하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공익활동 말고 좀 더 전문적인 일 하고 싶어. 나는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더 많이 벌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따로 있어요. 바로 역량활용 사업입니다. 역량활용 사업은 공익활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급여도 훨씬 많고요. 일의 수준도 더 전문적이에요. 대신 요구하는 것도 많죠. 그럼 역량활용 사업이 정확히 뭔지요?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요? 급여는 얼마나 되는지요? 이건 곧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의 선택에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에요. 자, 공익활동에 대해 말씀드렸죠. 한 달에 29만 원 받으시고요. 월 30시간,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였어요. 그런데 영상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그냥 봉사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평생 일해온 경력이 있는데 그냥 단순한 일만 하기엔 아깝잖아. 좀 더 제대로 된 일, 좀 더 많은 급여 받을 수 있는 일은 없나? 맞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요. 평생 교사로 일하신 분도 계시고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30년 넘게 일하신 분도 계세요. 요리사로, 간호사로,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그 경력을 살릴 데가 없으신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일자리 찾아보면 단순 노무직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2부에서 다룰 역량활용 사업이에요. 역량활용 사업은 공익활동하고 완전히 달라요. 첫째, 급여가 훨씬 많아요. 공익활동은 한 달에 29만 원이었죠. 역량활용 사업은 한 달에 76만 원 받으세요. 거의 3배 가까이 차이 나죠. 둘째, 전문성을 요구해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르신의 경력, 전문성, 능력을 활용하는 일자리예요. 그래서 역량활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셋째, 일하는 시간도 더 길어요. 공익활동은 월 30시간이었죠. 역량활용은 월 60시간이에요. 2배예요. 그럼 역량활용 사업이 정확히 뭐냐? 정부에서 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사회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어린이집, 장애인 시설, 복지관, 학교, 병원. 이런 곳에서 사람 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필요한 건 단순 노무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에요. 아이들 돌보는 일, 교육 보조하는 일, 어르신 케어하는 일. 이런 건 아무나 못해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하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 경력 있으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요. 이런 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제대로 된 급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역량활용 사업이에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4가지 분야가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요. 선생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요. 아이들 급식 시간에 배식 도와주시거나요. 낮잠 시간에 아이들 재우는 거 도와주세요. 놀이 시간에 같이 놀아주시거나요. 그림책 읽어주시기도 하고요. 전직 교사셨던 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일이에요. 아이들 다루는 게 익숙하시잖아요. 선생님, 저거 봐주세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요.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죠. 장애인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가서요. 돌봄 업무를 보조하시는 거예요. 식사 도와드리거나요. 이동 보조해드리거나요. 간단한 물리치료 보조하시기도 해요. 말벗 되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고요. 전직 간호사셨던 분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한테 잘 맞아요. 어르신이나 장애인 케어하는 게 익숙하시니까요. 학교나 공공시설에서요. 안전관리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등하굣길 안전 지도하시거나요. 시설 내 안전 점검하시거나요. CCTV 모니터링 보조하시기도 해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분들, 경찰이나 군인 출신 분들한테 잘 맞아요. 안전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니까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가서요. 행정 업무를 보조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상담해드리거나요. 서류 작성 도와드리거나요.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기도 해요.
전직 사무직이셨던 분들한테 딱이에요. 컴퓨터 다룰 줄 아시고 서류 작업 익숙하시니까요. 실제 사례로 생생함 더하기.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 해드릴게요. 68세 되신 박모 어르신인데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35년간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은퇴하셨죠. 처음엔 집에서 쉬셨대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니까요. 너무 무료하신 거예요. 나는 평생 아이들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애들 안 보니까 허전하네.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뭘 하실까 고민하시다가요. 노인복지관에서 역량활용 사업 공고 보셨대요. 어린이집 교육 보조 선생님 모집한다고요. 이거다 싶으셨대요. 신청하셔서 면접 보러 가셨어요. 면접관이 물어보더래요. 어떤 경력 있으세요? 초등학교 교사 35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합격이셨대요. 배치받은 곳이 어린이집이었어요. 주 4일 하루 3시간씩 나가시는 거였죠. 처음 출근하신 날이요. 애들이 막 달려들더래요. 할아버지 선생님이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모습 보시고 눈물 나셨대요. 아, 내가 이거구나. 나는 아이들하고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고 해요. 지금은 2년째 하고 계세요. 한 달에 76만 원 받으시는데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내 경력이 쓸모없지 않구나. 내가 배운 게 해온 게 아직도 가치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신대요. 이게 역량활용 사업의 힘이에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거죠. 그럼 얼마나 일하느냐? 한 달에 60시간이에요. 하루로 따지면요.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주 4일 하루 4시간씩 하실 수도 있고요. 기관마다 스케줄이 조금씩 달라요. 공익활동보다 2배 많죠? 공익활동은 월 30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서너 시간 정도만 나가시면 돼요. 체력적으로 무리 없는 수준입니다. 급여는 아까 말씀드렸죠. 월 76만 원이에요. 이것도 2025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휴수당이 따로 나와요. 주휴수당이 뭐냐고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워서 일하시면요.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월 60시간 일하시면 기본 76만 원 받으시죠. 여기에 결근 없이 다 출근하시면요. 주휴수당으로 약 12만 원 정도 더 받으세요. 그럼 총 얼마냐? 76만 원 더하기 12만 원, 약 88만 원 되는 겁니다. 공익활동이 20만 원이었으니까요. 역량활용은 거의 3배 이상 되는 거죠. 참고로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이에요. 역량활용 사업 시급으로 환산하면요. 시간당 약 12,600원 정도 돼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나이. 만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일부 유형은 만 60세부터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안전관리 같은 경우요. 체력이 좀 필요하니까 60세부터 받아주기도 하죠. 기본은 65세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부 예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공익활동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받으셔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역량활용은 기초연금 안 받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역량활용은 전문성을 보는 거거든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좀 있으신 분도 신청 가능해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직장 가입자시면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능력이에요. 역량활용은 그냥 아무나 못해요. 뭘 보느냐? 첫째, 경력. 관련 분야에서 일해본 경험 있으세요? 예를 들어 보육지원 일자리면요. 교사, 보육교사, 이런 경력 있으시면 유리해요. 둘째, 자격증. 관련 자격증 있으시면 훨씬 좋아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 이런 거 있으시면 선발될 확률이 높아져요. 셋째, 활동 역량. 면접 보실 때요. 이분이 이 일 잘하실 수 있겠나? 판단해요.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런 거 봐요. 넷째, 인성. 이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능력 좋아도 성격이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돌봄 분야는 인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느냐? 공익활동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첫째, 서류 심사. 신청서 내시면요.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이런 거 다 확인해요. 이분이 우리가 필요한 분인가? 판단하는 거죠. 둘째, 면접. 서류 통과하시면 면접 보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 해보셨어요? 왜 이 일 하고 싶으세요? 이런 걸 물어봐요. 셋째, 종합평가. 서류하고 면접 점수 다 합쳐서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역량활용 사업은 경쟁이 있어요. 공익활동보다 급여도 많고 일도 괜찮으니까요. 신청자가 많아요. 그래서 나 일자리 필요해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경력이 있어, 이런 자격증이 있어, 이런 일 잘해. 이걸 보여주셔야 해요. 만약에 관련 자격증 없으시면요. 지금이라도 따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교육 240시간 받으시면 따실 수 있어요.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이거 따놓으시면 역량활용 사업 지원하실 때 훨씬 유리해요. 돌봄 분야 일자리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청 못 하세요. 첫째,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 이건 공익활동이랑 똑같아요. 둘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만약 역량활용 사업으로 취업하셔서 그 일자리 때문에 직장가입자 되신 거면요. 그건 괜찮아요. 다른 직장 다니시면서 역량활용 하시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셋째,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분.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받으신 분은 어려워요. 넷째, 다른 정부 일자리 중복 참여. 이것도 똑같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공익활동이랑 역량활용이랑 뭐가 다른 거냐?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급여. 공익활동 월 29만 원. 역량활용 월 76만 원 주휴수당 포함 88만 원. 근무시간. 공익활동 월 30시간. 역량활용 월 60시간. 나이.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역량활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불필요. 일부 유형 60세 이상. 업무 성격. 공익활동 봉사 중심, 단순 업무. 역량활용 전문성 활용, 경력 필요. 선발 기준. 공익활동 소득 수준 중심. 역량활용 능력과 경력 중심. 그럼 뭘 선택하셔야 하느냐? 이런 분은 공익활동 하세요. 마이너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마이너스 가볍게 일하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봉사 마음으로 하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특별한 경력 없으신 분. 이런 분은 역량활용 하세요. 마이너스 경력 살리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좀 더 많이 벌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전문성 인정받고 싶으신 분. 마이너스 관련 자격증 있으신 분. 자, 여기까지가 역량활용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공익활동은 봉사 중심이었죠. 역량활용은 경력 중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는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웃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은데. 이런 분들 위한 일자리도 있어요. 바로 공동체 사업단입니다. 공동체 사업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부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직접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반찬 만들어서 팔거나요. 카페 운영하거나요. 공예품 만들어서 팔거나요. 그럼 돈은 얼마나 버느냐? 잘하시면 역량활용보다 더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못하시면 기본급만 받으시고요.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민간 기업 정규직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바로 취업알선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이어서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공동체 사업단이 뭔지요? 취업알선형은 어떻게 하는 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역량활용 사업 알아봤어요. 경력 있으신 분들, 전문성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일자리 봤죠? 첫 번째에서는 공익활동. 월 29만 원, 봉사 중심의 일자리였어요. 두 번째에서는 역량활용 사업. 월 76만 원, 경력을 살리는 일자리였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누가 시키는 일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직접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웃들이랑 같이 작은 사업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평생 남 밑에서 일하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으시죠? 혹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회사 정규직으로 다시 일해보고 싶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어. 월 100만 원 이상 벌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따로 있어요. 오늘 3부에서 다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공동체 사업단. 두 번째, 취업 발선형.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본 것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더 도전적이고요. 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더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잘만 하시면요. 정말 괜찮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공동체 사업단부터 볼게요. 공동체 사업단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르신들이 모여서 작은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 잘하시는 어르신 5분이 모였어요. 우리 반찬 사업 해볼까? 해서 반찬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혹은 손재주 좋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요. 공예품 만들어서 파시거나요. 수세미 떠서 파시거나요. 혹은 카페를 운영하시기도 해요. 실버 카페라고 해서요.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 내려서 파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정부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공익활동은 정부가 20만 원 줬죠. 역량활용도 정부가 76만 원 줬어요. 그런데 공동체 사업단은 달라요. 정부는 처음에 시작 비용만 지원해줘요. 자,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벌어서 나눠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매출이 중요해요. 물건을 잘 만들어야 하고요. 잘 팔아야 해요. 잘 되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월 50만 원, 60만 원, 잘하시면 70만 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안 되면 기본급만 받으세요.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요. 그럼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일 많은 게 반찬 사업이에요. 김치, 밑반찬, 도시락 만들어서 파시는 거죠. 어디에 파느냐? 인근 주민들한테 배달하시거나요. 복지관, 경로당에 납품하시거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시기도 해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한테 잘 맞아요. 특히 김치 담그는 거, 밑반찬 만드는 거요. 평생 하신 일이잖아요. 두 번째, 공예품 제작 판매. 손뜨개, 수세미, 천연비누 이런 거 만들어서 파세요. 요즘은 친환경 제품 인기 많잖아요. 천연 수세미, 천연 비누 이런 거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고 하면 더 잘 팔려요. 손재주 있으신 분들한테 좋아요. 뜨개질, 바느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요. 실버 카페, 베이커리, 분식점 같은 거 운영하세요. 실제로 운영되는데 가보면요. 어르신들이 직접 커피 내리시고요. 빵 만드시고요. 손님 응대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시죠. 도시 텃밭 가꾸셔서요. 채소 키우고 과일 키워서 파세요. 농사일 해보신 분들한테 좋아요. 시골 출신이신 분들은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직접 가본 곳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할매 반찬이라는 데예요. 어르신 6분이 모여서 시작하셨어요. 평균 나이가 68세였대요. 전부 요리 경력 있으신 분들이었죠. 식당에서 일하셨거나 집에서 자식들 해먹이면서 평생 요리하신 분들이에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셨대요. 복지관 주방 한쪽 빌려서요.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드셨어요. 처음 한 달은 매출이 거의 없었대요. 누가 사주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한두 분이 사드시더니요. 맛있다고 소문나기 시작했대요. 여기 어르신들이 직접 만드신 건데 맛이 진짜 집 음식 같아. 이런 입소문이 퍼지니까요.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단골이 생기셨대요. 1년 지나니까 매출이 월 300만 원 넘었대요. 6분이서 나누시니까요. 한 분당 월 50만 원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기본급 30만 원에 추가로 20만 원씩 버시는 거죠. 지금은 3년째 운영 중이시고요. 매출은 더 늘었대요.
월 400만 원 넘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업단은 1년 만에 문 닫기도 해요. 왜냐하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요. 물건을 만들긴 만드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혹은 어르신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분은 저렇게 하자고 해.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 사업단은요. 아무나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한테 맞아요. 마이너스 사업 마인드 있으신 분. 마이너스 도전 정신 있으신 분. 마이너스 이웃들이랑 협력 잘하시는 분. 마이너스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정부는 얼마나 지원해주느냐? 처음 시작할 때요. 사업비를 지원해줘요. 얼마냐면 사업단마다 다른데요.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예요. 이 돈으로 뭘 하느냐? 재료 사고요. 장비 사고요. 임대료 내고요. 초기 비용 쓰시는 거죠. 그리고 참여자 인건비도 일부 지원해줘요. 기본급으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요. 이건 1년에서 2년 정도 지원해줘요. 그 다음부터는 매출로 벌어서 나눠 가지셔야 해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만 60세 이상이시면 돼요. 공익활동처럼 기초연금 필요 없어요. 역량활용처럼 특별한 경력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사업계획서를 내셔야 해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낼 겁니다. 이런 팀으로 구성됐습니다. 이걸 심사해서 괜찮다 싶으면 선정해 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사업단까지 봤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일자리 볼까요? 바로 취업알선형입니다. 취업알선형은 지금까지 본 것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민간 기업 일자리거든요. 정부 사업이 아니에요. 취업알선형이 뭐냐? 정부가 어르신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일할 사람 필요한데 어르신 중에 괜찮은 분 계시면 써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요. 어르신 입장에서는요. 나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회사 다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정부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어르신 계시고 여기 이런 기업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취업알선형 중에 제일 큰 게 시니어 인턴십이에요. 인턴십이 뭐냐고요? 먼저 석 개월 인턴으로 일해보는 거예요. 회사도 어르신 일 잘하시나 보고요. 어르신도 회사가 괜찮은지 보시는 거죠. 석 개월 동안 서로 괜찮다 싶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요. 급여는 얼마나 받느냐? 이게 지금까지 본 것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최저임금 이상은 무조건 받으세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30원이잖아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시면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잘하시는 분은 200만 원 넘게 받기도 하고요. 공익활동이 20만 원이었죠. 역량활용이 76만 원이었고요. 취업알선형은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다양해요. 첫 번째, 사무직. 중소기업 사무실 가서요.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이런 일 하세요. 전직 사무직이셨던 분들한테 잘 맞아요. 컴퓨터 다룰 줄 아시고 엑셀 좀 하실 줄 아시면 돼요. 두 번째, 경비 안전 관리. 아파트나 빌딩에서요. 경비 업무, 시설 관리 업무 하세요. 전직 공무원, 군인, 경찰 출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세 번째, 제조업 보조. 공장 가서요. 품질 검사, 포장, 이런 일 하세요. 네 번째, 판매직. 매장에서 계산하시거나요. 주유소에서 주유하시거나요. 그럼 정부는 뭘 해주느냐? 기업한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줘요. 3개월 인턴 기간 동안요. 한 사람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요. 한 달에 80만 원씩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잖아요. 어르신 한번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끝나고 정규직 전환하면요. 추가로 지원금 더 줘요. 6개월 더 고용하면 또 지원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받으면서 좋은 인력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만 60세 이상이시면 돼요. 기초연금, 경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만 일할 능력은 있으셔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이건 기업이 선발해요. 정부가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 잘 보셔야 해요. 이력서 잘 쓰셔야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취업할 선형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랑 경쟁해야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젊은 사람 쓸까, 어르신 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메리트가 있어야 해요. 저는 이런 경력이 있어서 이 일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합니다. 이걸 보여주셔야 해요. 제가 아는 한 분 말씀드릴게요. 63세 되신 최모 어르신인데요. 전직 은행원이셨어요. 35년 일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죠. 퇴직 후에 2년 정도 쉬셨는데요. 돈도 필요하고 할 일도 없어서요. 다시 일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시니어 인턴십 공고 보셨어요.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사무 보조 모집한다고요. 이거다 싶으셔서 지원하셨대요. 이력서에 은행원 경력 쭉 쓰시고요. 회계, 격리 업무 35년 경험 이렇게 쓰셨어요. 면접 보러 가셨는데요. 사장님이 딱 보시더니 좋아하시더래요. 경력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왜 여기 지원하셨어요? 일하고 싶어서요. 제가 아직 할 수 있어요. 바로 합격이셨대요. 석 개월 인턴으로 시작하셨는데요.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요. 한 달 만에 정규직 전환제에 들어왔대요. 지금은 1년째 일하고 계세요. 월급 130만 원 받으신대요. 회사에서도 만족하시고 본인도 만족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공동체 사업단하고 취업할 선형이었어요. 정리하면요. 공동체 사업단은 도전적이에요. 사업 마인드 있으시고 뭔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한테 맞아요. 취업할 선형은 가능성이 커요. 제대로 된 월급 받고 싶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한테 좋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여전히 헷갈리시죠? 그래서 나는 뭘 선택해야 하는데?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 취업발선? 4개 중에 뭐가 나한테 맞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신청해야 해? 복지관, 동사무소, 시니어 클럽? 전화는 어디로 해야 해? 이 모든 답을 4부에서 드릴게요. 4부에서는요. 첫째, 본인 상황별로 뭘 선택하면 되는지 명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분은 이거, 저런 분은 저거 딱딱 정리해드릴 겁니다. 둘째,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준비해서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1에서 9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셋째,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면 떨어지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요. 지금까지는 도전적인 2가지 일자리 봤어요. 공동체 사업단, 취업할 선형이었죠. 이제 마지막 4부만 보시면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 완벽하게 아실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해요.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끝까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공익활동 봤죠. 월 29만 원, 봉사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로 역량활용 사업 봤고요. 월 76만 원, 경력 활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사업단하고 취업할 선형 봤어요. 도전적이고 가능성 있는 일자리들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는데도 아직 헷갈리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4가지나 되니까요. 다 장단점이 있고요. 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대체 뭘 선택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 상황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질문 드릴 테니까 예, 아니오로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이.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세요? 예라고 하신 분들은요. 4가지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 역량활용, 공동체, 취업발선 전부 가능해요. 아니요, 즉 60세에서 64세 사이신 분들은요. 공익활동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역량활용 일부, 공동체 사업단, 취업발선형은 가능하죠. 두 번째 질문 기초연금.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예라고 하신 분들은요. 공익활동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아니오라고 하신 분들은요.
공익활동은 못해요. 대신 역량활용, 공동체, 취업발전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경력과 자격증. 관련 분야 경력 있거나 자격증 있으세요? 예를 들어 교사, 간호사, 사무직, 요양보호사 자격증 같은 거요. 예라고 하신 분들은요. 역량활용 사업 강력 추천드려요. 경력 살릴 수 있고 급여도 70만 원으로 높습니다. 아니오라고 하신 분들은요. 공익활동이나 취업발전형 알아보세요. 혹은 공동체 사업단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 질문 체력.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주 4일에서 5일 일할 체력 되세요? 예라고 하신 분들은요. 역량활용이나 취업발전형 고려해보세요. 근무 시간이 좀 더 길지만 그만큼 급여도 많습니다. 아니요, 체력 부담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익활동 추천드립니다. 월 30시간, 하루 2~3시간만 하시면 되거든요. 다섯 번째 질문 급여 기대치. 한 달에 얼마 정도 벌고 싶으세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 공익활동 하세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는 벌고 싶다. 역량활용 사업 알아보세요. 80만 원 이상, 100만 원 넘게 벌고 싶다. 취업발전형 도전해보세요.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거 괜찮고 도전하고 싶다. 공동체 사업단 해보세요. 여섯 번째 질문 업무 성격.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봉사하면서 보람 느끼고 싶다. 공익활동. 내 경력 살려서 전문적인 일 하고 싶다. 역량활용. 이웃들이랑 같이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공동체 사업단. 회사 정규직으로 제대로 일하고 싶다. 취업발전형. 더 명확하게 정리. 자, 질문 6개 다 해봤습니다. 이제 상황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케이스 1 이런 분은 공익활동. 마이너스 만 65세 이상. 마이너스 기초연금 받는 중. 마이너스 특별한 경력 없음. 마이너스 체력 부담 느낌. 마이너스 용돈벌이 정도면 충분. 마이너스 봉사 마음으로 하고 싶음. 공익활동이 딱이에요. 월 20만 원 받으시면서요. 사람도 만나고 봉사도 하고 건강도 챙기세요. 케이스 2 이런 분은 역량활용.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마이너스 교사, 간호사, 사무직 경력 있음. 마이너스 관련 자격증 보유. 마이너스 체력 괜찮음. 마이너스 제대로 된 급여 원함. 마이너스 전문성 인정받고 싶음. 역량활용 사업 강력 추천이에요. 월 70만 원 받으시면서요. 본인 경력 살려서 보람 있는 일 하세요. 케이스 3 이런 분은 공동체 사업단.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마이너스 요리, 손재주 등 특기 있음. 마이너스 도전 정신 있음. 마이너스 이웃들과 협력 잘함. 마이너스 사업 마인드 있음. 마이너스 실패 각오도 돼 있음. 공동체 사업단 해보세요. 잘 되면 월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직접 만들고 파는 재미 느껴보세요. 케이스 4 이런 분은 취업발전형. 마이너스 만 60세 이상. 마이너스 아직 팔팔함. 마이너스 경력 탄탄함. 마이너스 면접 자신 있음. 마이너스 월 100만 원 이상 원함. 마이너스 정규직 원함. 취업발전형 도전하세요.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면서요. 제대로 된 직장생활 다시 시작해보세요. 실전으로 들어가기. 자, 이제 뭘 선택할지 정하셨죠?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 온라인 신청. 컴퓨터나 스마트폰 쓰실 줄 아시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세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첫째, 노인 일자리 여기. 둘째, 복지로. 셋째, 정부24. 들어가시면요. 노인 일자리 신청하기 버튼 있습니다. 그거 누르세요. 그럼 회원 가입하라고 나옵니다. 휴대폰 인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쓰시고요. 희망하는 일자리 종류 선택하세요. 서류도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요. 통장 사본도 올리세요. 자격증 있으시면 그것도 올리시고요. 다 하시면 제출 누르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시면요. 직접 방문하세요. 어디로 가느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첫째, 동행정복지센터.
집 근처 동사무소 가세요. 복지 담당 직원한테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됩니다. 둘째, 노인복지관.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 가세요. 거기도 신청받아요. 셋째,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있는 지역이면 거기 가세요. 노인 일자리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넷째,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 지부 있죠. 거기서도 신청받습니다. 다섯째, 실버인력뱅크. 실버인력뱅크 있는 지역도 있어요. 주로 취업할 선영 많이 해요. 뭘 가져가야 하느냐? 첫째,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세요. 둘째, 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이요. 은행 가서 통장 사본 한 장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셋째, 도장. 신청서에 도장 찍어야 합니다. 넷째, 자격증 있으면 교원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런 거요. 해당되시는 분만 가져가시면 돼요. 다섯째, 경력증명서 필요시. 역량활용사업 신청하시면 필요할 수 있어요. 전 직장에 요청하시면 떼주죠. 세 번째 방법, 전화 상담.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요. 전화부터 하세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 전화하시면요. 본인 지역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거기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저 노인 일자리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돼요? 제 상황은 이렇고 저렇습니다.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어르신은 이런 일자리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 서류 가지고 오세요. 중요한 타이밍. 언제 신청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공익활동이랑 역량활용은요. 매년 12월에 집중 모집해요. 보통 12월 초부터 27일까지예요. 왜 12월이냐?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뽑는 거죠. 그런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11월부터 받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1월까지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12월 못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중 수시 모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빈자리 생기잖아요. 그때 추가 모집해요. 공동체 사업단하고 취업알선형은요. 수시로 모집합니다. 공고 뜨면 그때그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서류 검토. 본인이 자격되는지 확인해요. 나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이런 거요. 둘째, 상담 또는 면접. 공익활동은 간단한 상담 정도예요. 역량활용은 면접 봅니다. 취업알선형은 기업 면접이고요. 셋째, 선발 기준 평가. 점수 매깁니다. 고득점자 순으로 뽑는 거예요. 넷째, 합격 통보. 12월 중순부터 1월 초 사이예요. 전화로 연락 옵니다. 어르신 합격하셨습니다. 다섯째, 교육. 일 시작하기 전에 교육 받습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요. 이 일이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배치. 실제 일터로 배치됩니다. 1월 중순쯤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하기 쉬운 것들. 여기서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떨어집니다. 주의사항 1. 중복 신청 안 돼요. 공익활동하고 역량활용 둘 다 하고 싶다고요. 둘 다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해요.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하고 계시면요. 노인 일자리 추가로 못합니다. 주의사항 2. 직장 가입자 안 돼요. 직장 다니고 계세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세요? 그럼 공익활동하고 역량활용 못해요. 취업알선형은 가능합니다. 취업알선형으로 취업하셔서 직장 가입자 되는 건 괜찮거든요. 주의사항 3. 생계급여 수급자 안 돼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은 신청 못합니다. 다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만 받으시는 분은 괜찮아요. 주의사항 4. 장기요양 등급 있으면 어려워요. 장기요양보험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받으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신청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알선형은 예외가 있어요. 인지지원 등급자는 의사 진단서 가져오시면 가능할 수도 있죠. 주의사항 5. 과거 부정수급 이력. 예전에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요. 출근 안 하고 돈만 받았다거나요. 허위 서류 제출했다거나요.
이런 이력 있으시면 참여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6. 실업급여 받으셨으면 실업급여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 90일 지나야 노인 일자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팁 1. 빨리 신청하세요. 선착순은 아니지만요.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 임박해서 신청하면 서류 미비할 수 있거든요. 팁 2.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서 대충 쓰지 마세요. 빈칸 없이 다 채우세요. 특히 지원 동기 쓰는 란 있으면요. 성의 있게 쓰세요. 돈 필요해서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요. 이런 일 해보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씁니다. 팁 3. 자격증 있으면 꼭 제출하세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교원 자격증 있으시면 다 내세요. 점수 올라갑니다. 팁 4. 면접 준비 잘하세요. 역량 활용이나 취업 활성형은 면접 봐요. 예상 질문 몇 개 알려드릴게요. 왜 이 일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경력 있으세요? 본인 장점이 뭐예요? 이 일에서 뭘 얻고 싶으세요? 미리 답변 준비해 가세요. 대충 그냥요,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팁 5. 복수 지원 고려하세요. 공동체 사업단하고 취업 활성형은요. 수시 모집이잖아요. 여러 곳 지원해 보세요. 한 군데만 지원하시면 안 되면 끝이에요. 여러 군데 넣으시면 확률 높아지죠. 팁 6. 주변에 물어보세요. 아는 어르신 중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 계세요? 물어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면접에서 뭐 물어봤어요? 실제 경험담만큼 좋은 정보 없습니다. 어르신, 여기까지 다 보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4가지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완벽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공익활동은 급여가 적죠. 역량 활용은 시간이 길고요. 공동체 사업단은 불안정해요. 취업 활성형은 경쟁이 셉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신청하세요. 수시 모집도 있고 내년에 또 기회 있죠. 셋째,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 이러는 사람 있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일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넷째,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건강 해치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하세요. 다섯째, 즐기면서 하세요. 노인 일자리는요.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만나고요. 보람도 느끼고요. 건강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요. 돈보다 더 큰 걸 얻으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공익활동. 마이너스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마이너스 급여 월 20만 원. 마이너스 시간 월 30시간. 마이너스 특징 봉사 중심, 가벼움. 마이너스 신청 동사무소, 복지관. 역량 활용. 마이너스 대상 만 60세 이상 경력자. 마이너스 급여 월 70만 원, 최대 88만 원. 마이너스 시간 월 60시간. 마이너스 특징 전문성 활용. 마이너스 신청 시니어 클럽, 복지관. 공동체 사업단. 마이너스 대상 만 60세 이상. 마이너스 급여 성과급 월 30만 원, 60만 원 이상. 마이너스 시간 사업에 따라 다름. 마이너스 특징 직접 사업, 도전적. 마이너스 신청 수행기관별 공고. 취업 활성형. 마이너스 대상 만 60세 이상. 마이너스 급여 최저임금 이상 월 100만 원, 150만 원. 마이너스 시간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마이너스 특징 민간 기업 정규직. 마이너스 신청 워크넷 수행기관. 어르신, 이제 아셨죠? 그럼 오늘부터 바로 움직이세요. 일본인한테 맞는 일자리 하나 정하세요. 이 필요한 서류 확인하세요. 3집 근처 신청 장소 찾아보세요. 일 동사무소나 복지관 전화하세요. 이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가면 되나요? 물어보세요. 3. 서류 준비하세요. 1. 직접 방문하세요. 2. 신청서 작성하세요.
3면접이나 상담 일정 잡으세요. 어르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영상 보신 것만으로도요. 이미 절반은 하신 거예요. 이제 행동만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구하시고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시고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보람도 느끼세요. 여기까지 1부부터 4부까지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간에 끄지 않으시고요. 여기까지 보셨다는 건요. 정말 진심으로 일자리 구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저희 채널은요.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복지 혜택, 건강 정보. 알아두시면 도움되는 것들이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요. 새 영상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어떤 일자리 신청했어. 나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고 또 이런 것은 불편하다. 여러분 경험담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정보 나누면서요. 다 같이 잘 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나이 들었다고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일할 수 있고요. 누군가한테 도움 될 수 있고요. 보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세요.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됩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두요. 건강하시고요. 원하시는 일자리 꼭 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